이성웅의 템베거를 잡아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특히 어제 오늘 시장 템베거 잡기에 좀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이제 밸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굉장한 좀 싼 0점 PBR로 봤을 때도 0.78배 구간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저평가라기보다도 저가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보다 굉장히 좀 용이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템베거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지금 뭐 10배 종목이라고 할 수 그쵸. 있겠는데 지금 그전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템베거가 그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약간 좀 금리 나 여러 가지 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이나 또 성장주 자체가 전부 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잡더라도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은 굉장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업종별로 봤을 때도 역시 대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종목만 옥석 가리기를 잘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보다 템베거 잡기 좋은 시장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럼 한 번씩 살펴봐야겠죠. 오늘 템베거 유망산업 첫 번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유망산업은 바로 조선기자재입니다. 저희가 앞단에서도 조선기자재 이야기 좀 다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엔진을 특히 집중해 주셨어요. 오늘 차장님께서는 기자재 안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피팅 이쪽도 하나의 기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쪽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뭐 이제 일반적인 조선 전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자재를 묶어서 조립하는 업체들이 이 조선 쪽에서의 전방 가장 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기자재 자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호조세 그리고 수주가 계속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실제로 연결되는 구조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이제 뭐 탄소세 에 대한 이 도입 자체로 보면은 향후에 또 지금도 한 2, 3년치 일감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1년치나 2년치에 이 일감에 대한 수주 부분은 더 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전반 기업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지만 이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오히려 더 조선 전반 기업들보다 더 많잖아요. 네. 이거에 더 세세하게 좀 분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이 전방 조선 기업들 대비해서는 안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공략하는 부분이 전방 기업들 대비해서는 빠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섹터를 나눠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어제 이제 이 탄소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친환경 선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고 뭐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듯이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다른 나라라고 한다면 이 친환경 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중국과의 거래 부분은 지금 이제 미국이 약간 좀 유보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쪽에서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몇 년치, 그러니까 조선 업황이 전체적으로 호황이 있었지만은 이 시장 점유율로 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이 선사 이제 건종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 조선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탄소세 얘기도 그렇고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봤을 때 좀 고부가 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템베고 종목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태광 가져와 주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태광하면 같이 떠올라 버리는 종목이 바로 성광밴드가 있습니다. 네. 두 종목을 비교해봤을 때 특히 태광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성광밴드 자체가 그럼 밸브나 이쪽에서의 뭐 매출 부분이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뭐 밸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믹스 개선이나 또 이제 이 수출하는 나라에 대한 부분이 좀 세분화가 좀 잘 되어 있는 게 태광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예상 대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어요. 원래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한 140억 이상 정도 좀 평가가 됐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97억을 좀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수주나 이런 부분이 이연됐다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매출 인식이 작년 11월에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연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또 이제 일회성 비용도 있었거든요. 한 10억 정도.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좀 기저효과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도 뭐 밸브 쪽이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밸브를 업그레이드한 올로이나 이 스테인리스 이쪽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는데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밸브보다는 이 마진 부분이 더 많이 남는 상품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성광밴드와 대비해서는 뭔가 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LNG 쪽,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조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친환경선 쪽으로의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더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 더 관심이 높고 그 다음이 이제 MRO 쪽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LNG 쪽에서의 친환경 선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태광이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점에서 참여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이 태광을 좀 관심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섹터 안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밸브나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태광을 좀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엔진 쪽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엔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환경선이든 뭐 MRO 사업이든 함선이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고 또 이제 엔진 쪽에서의 저가 엔진에 대한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 하나 엔진 이 종목도 지금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이 종목도 조선 기자재 업체 안에서는 가장 탑픽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본행제나 이 단열재 부분 쪽에서는 동성화인텍이 가장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 섹터 안에서도 종목을 좀 추리는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아, 그럼 태광과 함께 한화 엔진, 동성 화인텍까지 함께 관심주로 받아볼 텐데요. 우선 오늘 가져와 주신 태광이요. 최근에 된 시세가 괜찮습니다. 좀 눌림목이 있다가 이 부분이 천천히 메워지는 그런 느낌인데 태광 여기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받아볼까요? 일단은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태광의 목표 주가를 일단은 좀 3만 원까지 제시를 계속 좀 하고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충분히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25,000원을 돌파를 하는 그 구간에서는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네.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텐베거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10%만 제시하지만 이 돌파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 주가를 지키는 것보다도 손절가를 지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손절가만 좀 타이트하게 지켜보자. 만약에 목표가 달성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을 조금 더 열어보자. 이렇게 이야기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조선 기자재 안에서 태광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유망산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텐베거 두 번째 유망산업은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최근 들어서 많이 눌리고 소외받았던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서는 좀 어떤 포인트들 집중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전력기기 기업들이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쪽 수주의 걸 받은 걸 본다고 한다면 작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착공에 대한 유보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출의 거의 20% 이상이 좀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작년에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주나 어떤 실적은 지금 변함이 없는 구간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아니라 이건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 관점 한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AI 쪽 뭐 투자나 뭐 여러 가지 부분 앞서서 이제 저희가 조선 쪽을 얘기했지만 뭐 LNG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력 기기 쪽을 선호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떠나가지고 미국이 지금 변압기나 이 교체 주기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미국 쪽에서의 그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바뀔 가능성이 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상호 관세에 대한 협력을 했을 때 무기가 바로 이제 조선이잖아요. 근데 이 전력기기 쪽에서의 이 제품들로도 저희가 충분히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선을 어떻게 보면 좀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력기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이 전력기기 쪽에서의 기업들을 좀 떨어졌을 때는 계속 매수하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미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다가 미국에 대한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그 저가 매수를 또 저평가 매수를 할 만한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력기기 업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모멘텀 해소는 없었다. 사실 미국 쪽으로 계속해서 수혜 기대감에 끌어올라왔던 주가가 어느 정도 실망감으로 지금 토해진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시 미국의 노후화된 여러 가지 전력망들 다시 한번 복구해야 할 것이고 모멘텀들은 계속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말씀 주시는 내내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전력기기 그리고 변압기 전선 쪽 종목들이 야금야금 올라왔네요. 어느덧 이렇게까지 올라왔구나 싶었는데 그 안에서 오늘 종목으로는 LS 가져와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도 있는데 LS를 딱 가져오신 이유는요? 저 LS는 이제 지주회사 모회사잖아요. 자회사들의 실적으로 이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LS가 뭐 이렇게 크게 좀 올라온 상황도 아니라고 좀 느껴지고요. 네.
지금 그리고 LS 같은 경우가 뭐 LS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뭐 변압기나 이쪽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 중공업에서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은 나긴 하지만 지금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는 LS 엘렉트릭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LS 엘렉트릭을 갖고 오지 왜 LS를 갖고 왔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전선 같아요. LS 전선이나 이 해적 케이블이나 이쪽에서의 특수 그 전선 쪽에서의 마진 부분이 많이 남는 구조가 바로 이제 LS 쪽에서의 자회사들의 그런 그 모멘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전력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변압기나 그리고 뭐 전선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이 전선 쪽에서의 그 마진이 많이 남는 이 해적 케이블 쪽으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한 LS에 저는 더 한 표를 더 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앞서서 이 전력기기 이 3사나 봤을 때도 저는 바스켓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LS에 대한 자회사들의 모멘텀이 많이 있는 LS를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LS 그룹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투자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가 많은 부분이 모멘텀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하나의 자회사에 대한 또 악재가 좀 나왔을 때에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더 양면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은 지금은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봤을 때는 지금 LS는 오히려 지금 그 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LS가 이제 매년 5% 이상의 배당금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2030년까지 배당금을 30% 이상 뭐 증기화 시킨다는 얘기 나온 걸 봤을 때 어떤 주주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전력기계 업체들보다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주주 가치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제 이 지금 이제 뭐 중간 배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LS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LS가 중복 상장 논란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는 이제 그 리스크를 소화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지금 현재는 또 낙폭이 제한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지금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LS의 다시 한번 좀 펀더멘탈 쪽으로의 접근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뭐 시장의 반등도 그렇지만은 지금 주가에 주가가 반등하는 걸 본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해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상승 부분으로만 접근한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평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증권사들 그래요. 약간 좀 상장 자회사들의 가치를 좀 매기고 있긴 해요. 네. 그러면서 목표 주가 좀 녹여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다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럼 LS 가격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6% 올라가는데 오늘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요즘 장의 변동성이 강하니까 지켜봤다가 좀 눌림이 있을 때 들어가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오후장까지 보면 좋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딱 두 가지만 보거든요. 거래량.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거래량이 어제만 본다고 어제 거래대금의 거의 이제 60% 70% 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오늘의 전체적인 거래량 예상은 어제 대비해서는 충분히 거의 150%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양봉을 띄웠다. 이 시세가 오후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더 싸게 사면은 뭐 1, 2%더 싸게 사면 좋긴 하지만 오후장에서의 이런
그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내일의 그런 그 시세도 오늘 대비 오늘 종가 대비해서는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하는 관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받아볼까요?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오늘 뭐 이 현재 가격은 15만 원까지는 분명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10% 정도로 해서 계속 목표 주가를 끊어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13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손절가는 11만 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 11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LS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손절가만 딱 지키고 만약에 목표가 달성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눈여겨보는 방안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압기가요. 요즘은 흐름이 참 괜찮지만 딱 1, 2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변압기 투자할 때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모멘텀이나 리스크나 이런 건 없을까요, 이제? 뭐 일단 본다고 한다면 미국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때문에 올랐으니까 또 미국 때문에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어떤 재설계가 어떤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좀 실적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됐던 부분이 약 지금 봤을 때도 한 1, 2분기 좀 늦춰진다라는 좀 그런 평가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쪽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부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유보한 느낌이 들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소식 이 부분을 가장 좀 키포인트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더 단기적인 악재 부분이 그렇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이 저가 매수, 저평가에 의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지금이요? 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의 재설계,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뭐 이제 전력기기 쪽도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은 뭐 언젠가는 또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아우, 그래도 미국에서 너무 필요하니까 그쵸. 지금 그쪽에서는 좀 수요가 많은 편이니까 이전 일기 때와는 살짝 다른 포지션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 가능성을 굉장히 예. 높게 평가해서 제가 오늘 전력기기 기업들을 갖고 왔는데, 근데 충분히 미국 쪽에서의 전력 사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업체들은 오히려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을 가격으로 덮어 씌우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경쟁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히 이제 미국 안에서는 크게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좀 나왔을 때는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뭐 좋은 요소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 없잖아요. 네. 앞서서 조선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을 또 본다고 한다면은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은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히려 그 부분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차장님, 그 템베거 종목은 사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했을 때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로 좀 받아보잖아요. 이번에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스타게이트 이야기가 쏙 빠지고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고 이런 분위기인데, 또 간밤에 엔비디아는 TSMC하고 손잡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또 AI 가야 하고 이번에 또 추경 관련해서
조금 더 편성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보면 AI 분야 쪽으로 조금 더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서요. 이 정책 테마주로 AI 관련주들이 요즘 시세가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만약에 긴 호흡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의료 AI,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텐데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도 그렇지만 AI 좀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쪽이 특히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를 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가거든요. 그렇죠. 어떤 무형자산이잖아요. 네.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관련 기업들이 일차적으로는 이 관세에 대한 영향 부분을 좀 비껴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네, 그리고 여러 종목까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왜 한글과 컴퓨터 말씀을 드리냐면은 AI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지금 흑자나 이렇게 크게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텐베거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인 어떤 주가에 대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저희가 어떤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 힘을 가들려면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베이스를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본업이나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요, 코스닥이 현재 다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말아 올리더니 다시 좀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보면 로봇주들이 약간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로보로보나 휴림로봇 시세가 참 강합니다. 오후장 혹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오후장 좀 괜찮아요. 우선은 이제 로봇주들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이제 이 IT 쪽으로의 수급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이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어제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고 SK하이닉스가 파는 구조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반도체 쪽에서의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예. 이 반도체 쪽에서의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관망 포지션이 외국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불안정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뭐 시장도 약간은 그동안의 좀 급등에서의 그런 랠리 부분 쉬어간다는 차원에서는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이겨내고 주가 반등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 평가적인 어떤 밸류 측면에서는 매력적으로 외국의 눈에는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후장에서도 이런 상승 여력은 특별한 또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저는 좀 지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오후장 코스닥이 710포인트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700선은 안 깨트리길 바라보면서 좀 오늘의 텐베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